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도민고 김옥 교수의 이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6월은 늘 그렇듯이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그런 한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요. 6월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또 6월을 더욱더 새롭게 하는 그런 계절이 되고 있습니다. 꽃도 피고 꽃도 지고 또 사람도 가고 오고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그리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 주신 순국선열, 호국영령 그리고 애국장병 많은 분들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와 또 그분들이 보고 싶은 그리움을 전합니다. 너무나 고마운 일입니다. 목숨을 바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친일파들에 맞서서 우리 애국지사들 또 순국선열들이 힘을 쏟아주셨고요. 그리고 군사독재, 압제, 또 북한의 그 공산화 침입 맞서서 수많은 장병들과 민주인사들이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친일파들 그리고 군사독재하에서 부역하던 나쁜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잘못된 정치, 잘못된 역사를 우리가 걷어내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는 최근에 출간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킨 미국의 존 볼튼 전 NSC 보좌관, 안보 보좌관의 회고록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험하고 불순한 존 볼튼 회고록, 정략적 활용, 정략적 이용을 멈추라 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존 볼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극우파입니다. 매파, 워싱턴의 대표적인 강경 매파이고요. 이 사람은 소위 네오콘이라고 불린 네오콘 중에서도 아주 극렬 네오콘으로 불린 사람입니다. 네오콘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국의 국방력과 전쟁 능력을 대외에 과시하면서 전 세계 침략과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국익을 높이자는 것이 바로 미국의 네오콘들입니다. 네오 컨서버티브, 신보수주의자를 줄여서 네오콘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매파 중에 매파입니다. 전쟁 경험이라든가 또는 군에 간 경험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론가들이고 전쟁의 전자도 모르지만 그러나 외국에 대해서 미국의 호전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국력을 과시하고 미국의 그런 위상을 높이겠다는 것이 바로 네오콘들의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 있지도 않은 대량 살상 무기를 이유로 이라크를 초토화시키고 침략했죠.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그 중에 바로 대표주의자가 존 볼튼입니다. 존 볼튼은 원래 미국 기업연구소라든가 이런 싱크탱크의 연구원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아주 강경하고 보수적이고 극우적인 발언만을 일삼았는데요.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서 날개를 활짝 폈습니다. 미국의 안보 보좌관이 된 것입니다. 초기에 이제 국무장관 후보로도 일부 올라가는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는 과정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 세계에 대한 압박 정책, 외교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물로 바로 존 볼튼을 고른 것이죠. 이게 가장 치명적인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존 볼튼은 한 국가의 외교를 담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극우 싱크탱크에서 자기 주장하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이렇게 위험천만한 전쟁광 네오콘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임명한 겁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은 전 세계를 상대로 외교안보 정책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에 압력을 가하고 압박을 가하면서 악역을 해야 될 상황을 존 볼튼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존 볼튼은 그 역을 넘어서서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 자리, 백악관의 주인인 대통령처럼 자기가 모든 외교 정책을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결국은 퇴출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잘해보려고 하면 그것을 또 전쟁을 일으키고 극우적인 냉정관으로 깨트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마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결국은 존 볼튼은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에서 경질이 되고 퇴출됐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막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하고자 사실상 과장되고 불순하고 음험한 회고록을 쓴 것입니다. 존 볼튼의 회고록
이것은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부터 또 6월 30일에 2019년 6월 30일에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등 많은 외교적 이벤트들을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가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이익을 쫓아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동맹국의 분담금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위험한 안보적 상황을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존 볼턴은 옆에서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의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 남북 간의, 북미 간의, 남북미 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대화가 무르익을만 하면 존 볼턴이 이것을 헐뜯고 험담하고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나쁜 역할을 계속해 왔습니다. 거기에 아베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일본의 총리인 아베는 남북 간에 또는 남북미 간에, 한미 간에 뭔가 조율이 잘 되려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북한을 헐뜯고 우리 대한민국을 헐뜯고 방해하는 책동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저급하고 저열한 외교적 음모와 또 간신의 역할을 바로 아베가 한 것이죠. 과거 일본이 대한민국의 앞길을 막고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고 대한민국이 뭔가 국제적으로 역할을 하려고 하면 방해하던 그 책동, 바로 일본의 그 군국주의, 제국주의적 시각을 아베가 그대로 최근에 이 한반도 평화 무드에서 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아베와 쿵짝짝이 돼서 아베와 함께 아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베랑 골프 치면서 아베와 가장 절친한 골프 친구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물론 아베가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골프를 치면서 트럼프와 인적 관계,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친구 역할을 했고요. 이 와중에 볼턴의 그런 위험한 세계관을 아베가 공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가장 나쁜 사람은 존 볼턴입니다. 한반도나 전 세계 평화 무드가 함께 이루어지거나 또는 잘못된 나라들, 독재 국가들이 뭔가 변화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또 침략하려는 그런 망상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전쟁으로 이끌려는 그런 노력을 했죠.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볼턴은 끊임없이 북한을 의심하고 악용하고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악의 축으로 북한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의 노력은 많은 성과도 거뒀지만 바로 이 같은 존 볼턴의 이런 잘못된 음모와 계략에 의해서 그리고 아베의 방해 책동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것을 동맹의 가치라든가 또는 한미관계, 한미동맹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경제적 측면으로 미국의 이익만을 높이겠다는 측면에 접근한 트럼프 대통령 이 3자에 의해서 결국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겪었던 그 과정들 사실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북한의 주민들, 평양 시민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 볼턴 보좌관, 아베에 의해서 좌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볼턴은 바로 이 같은 기록들을 자기의 왜곡되고 굴절된 시각으로 회고록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트럼프를 비방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어디선지 나타나서 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인으로 묘사하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안보와 또 안전 상태를 끊임없이 뒤흔들었습니다. 존 볼턴의 회고록을 본다면 거기에는 음흉하고 적대적이고 냉전적이면서 모략과 음모를 꾸미면서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세계 평화를 방해하는 그런 악동과 같은 역할, 때로는 악마화된 역할까지도 맡고 있는 것이 존 볼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 볼턴은 자기 생각으로는 미국의 국익에 가장 충실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존 볼턴의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미국은 세계 평화의 주창자이자 선도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결국은 동맹의 가치, 안보의 가치를 미국의 경제적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모렴치하고 또 안보와 평화를 생각하지 않는 세계 경찰의 모습에서 사라진 세계적인 그런 이익만 추구하는 장사치 수준으로 또 몰입의 수준으로 미국이 추락을 했습니다. 바로 존 볼턴 때문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의 행동도 이에 일조를 했습니다. 존 볼턴의 일방적인 주장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많은 왜곡과 또 여러 가지 잘못된 행태들이 존 볼턴에서 담겨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동안 한미동맹의 가치가 얼마나 훼손됐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끊임없이 미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한미동맹을 정상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미국은 한미동맹을 단순하게 미국의 국익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여온 것입니다. 상당수의 미국 정치인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켈리 비서실장도 그랬었고요. 또 마찬가지죠.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미국의 고위급 정치인들이 전부 다 외교의 정석, 또 세계 평화를 이끌려는 그런 노력보다는 끊임없이 동맹국들을 헐뜯으면서 미국의 국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미국 외교가 얼마나 후퇴했고 과거의 명성에서 실추했는지를 알 수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일본의 간악하고 아주 간특한 모습들, 다른 나라를 모략하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아베와 군국주의자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일본의 책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끊임없이 한미동맹도 위협받고 한일 관계는 악화되고 한국을 주변에 있는 친구의 나라가 아니라 끊임없이 음모를 꾸며서 한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어내고자 하는 아베와 일본 극우 정치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볼턴의 회고록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헌신을 다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했고 판문점을 오가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 등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면서 한반도의 평화 또 전 세계 지구촌의 평화와 자유를 이끌기에 노력했는지 바로 대한민국이 세계 평화와 세계 외교의 중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존 볼턴의 회고록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 볼턴이 자신의 입지를 옹호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헐뜯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서 내놓은 이 회고록이 반면 교사가 된 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칠고 경박스러움, 존 볼턴의 음모와 흉계, 그리고 전쟁광처럼 전 세계 평화를 저해하는 그런 모습, 네오콘의 진면목을 볼 수 있고요. 아베처럼 음모를 꾸미고 주변국을 헐뜯으면서 모략을 꾸미는 그런 비겁한 존재를 우리는 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존 볼턴의 회고록은 그래서 우리 한반도의 중심이 바로 또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이끌 주도적인 외교력 역량을 갖춘 나라가 한국임을, 대한민국임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최근에 K-방역을 통해서 전 세계 방역의 모델이자 교과서가 되었던 대한민국, 촛불혁명을 통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이자 등불이 된 대한민국, 이제는 세계 외교에서 평화와 자유, 박애와 평등의 가치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존 볼턴의 회고록은 반면 교사의 의미로 가치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의 시사점도 있습니다. 존 볼턴의 잘못된 주장을 바탕으로 지금 극우 진영, 다시 말해서 보수 진영의 정치권과 극우 언론들이 최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게 이 상황을 밝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가 간의 정상회의에서 오갔던 여러 가지 정상 외교를 밝히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지금 현재 진행형에 있는 현재 국가 간의 외교 상황을 밝히는 것, 얘기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잘못된 외교의 흐름을 바꾸려고 했던 노력들을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볼튼과 트럼프, 아베에게 왕따 당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외교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듯이 이런 극우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정당, 그리고 극우 언론들, 특히 그동안의 잘못된 그런 언론관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폄훼하고 엉망으로 만들었던 보수 언론들이 그 같은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황당한 궤변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국제 간의 외교는 기본적으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외교의 기밀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무부에서도 여러 가지 확인 요청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볼턴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이미 존 볼턴에게 425곳 정도, 그러니까 400곳이 넘는 정도에서 수정을 요구하고 사실상 이 회고록을 발간하지 않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볼턴은 회고록 발간을 강행했습니다. 법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됐지만, 그러나 존 볼턴은 비겁하고 자신의 직전
자신이 직접 모셨던 대통령을 헐뜯으면서 음모를 꾸미고 비겁하게 공격했던 이 행태에 대해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국들에게 음모와 계략으로 끊임없이 험담하고 잘못된 외교의 길을 가려고 했던 아베 행태,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동맹의 가치, 외교의 가치, 안보의 가치를 자신의 저급한 상술과 경제만을 추구하는 그런 경제 동물 같은 행태로 전 세계 평화를 저해했던 점들 비판받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이런 잘못되고 음음하고 불순한 존 볼턴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또 우리 정부의 대미 외교 또 남북 관계 외교 정책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또 국가 기밀에 해당되는 외교 사안을 밝힐 것을 요구하는 이 극우 언론과 극우 언론들 또 보수 정당들의 잘못된 행태도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국제적으로 어려웠던 기간이 있습니다. 냉전의 시기, 또 냉전 이후에 서로 간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갈등의 시기가 있었고요. 또 70년간의 적대 관계를 가져온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되돌려야 됩니다. 6.15 남북 정상회담, 2000년에 있었던 6.15 남북 정상회담이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고 이미 성과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트럼프라든가 볼턴이라든가 아베 같은 그런 불순하고 음모를 꾸미는 잘못된 정치인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되고 또 비틀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바꿔나갈 때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력들 그리고 종전선언, 평화회담 그리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바꿔야 되는 한반도의 과제들을 실천에 나서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야당 너무나 한심합니다. 국회문 끝까지 걸어담그고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핑계로 지금도 국회를 자신들의 그런 입법을 방해하고 발목 잡기라는 그런 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를 하고 때로는 협력을 하는 곳입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볼턴의 불손하고 음험한 회고록이 미치고 있는 파장이 대단히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이 상황을 바꿔내야 합니다. 볼턴의 회고록은 국제관계의 신뢰를 훼손하고 외교적인 그런 여러 가지 관계를 깨트리는 잘못된 바로 이 성경의 사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범죄와 또 다른 잘못된 외교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볼턴 회고록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미국 정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일본 정부도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리어 지금 남북관계 또 대북정책, 대미 외교 관계에서 수정을 요구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또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는 이런 뻔뻔함을 보이고 있는 야당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이제는 21세기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답게 행동해야 됩니다. 볼턴, 미국의 안보 보좌관을 맡았던 그 책임 있는 자리의 역할만큼이나 무거운 책임감과 역사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존 볼턴, 회고록을 전량 폐기하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아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면서 음모와 계략으로 일관했던 자신의 행태를 반성해야 됩니다. 보수 언론과 보수 정당, 잘못된 행태, 국정 발목 잡기, 외교적인 신뢰 훼손하기, 엉뚱하게 외교적 이 역량을 훼손하고 끌어들이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이 행태, 이번에 반드시 바꾸길 바랍니다. 니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세계적인 철학자죠. 자기 책임을 방기하려 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지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자기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책임 똑바로 져야 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전가시키는 것, 잘못된 일이죠. 이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책임을 방기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지 않는 것은 고귀한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볼턴, 아베 그리고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 자기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국정을 방해하고 입법을 망가뜨리면서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행태, 그리고 외교관계를 깨트리고 남북관계를 훼손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제대로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막스 베버, 독일의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죠. 막스 베버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과 권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권위가 없는 책임이란 있을 수 없으며 책임이 따르지 않는 권위도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책임 있게 행동해야 권위가 생깁니다. 권위가 있을 때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라이놀트 니버 철학자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정말로 책임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일하라는 그런 뜻이겠죠. 니체가 했던 얘기, 막스 베버가 했던 얘기, 그리고 라이놀트 니버가 했던 얘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거운 책임의식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노력했던 것들을 음험한 계략과 음모로 험담하고 헐뜯고 있던 볼턴과 아베, 이 두 사람 정말로 지구상에서 퇴출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들의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정한 사자성어는요, 임종도원입니다. 임중도원, 맡기림, 무거울 중, 길도 머울 원자입니다. 맡은 바 책임은 무겁고 갈 길은 멀며 이를 실천해야 될 길은 어렵고 아득하다라는 뜻입니다. 맡은 바 책임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다. 그만큼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진정한 세계사를 이끄는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책임감이 있었다면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오콘 볼턴을 안보보좌관에 임명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임명했다면 볼턴이 제 역할을 하도록 감시하고 또 책임자로서 역할을 했어야 됩니다. 존 볼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안보보좌관이 어떤 역할입니까? 전 세계 평화와 자유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데 도리어 이를 저해하고 전쟁과 파멸의 길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아베의 책임감은 정말로 한심합니다. 주변국을 헐뜯고 미국에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미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주변국들을 헐뜯고 일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 아베는 그야말로 과거의 간신 모습 그대로인데요. 아베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성해 주길 좀 기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김수영 시인의 폭포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폭포라는 시각적 이미지, 청각적 이미지, 하늘에서 또는 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그 물소리 듣기만 해도 청량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폭포입니다. 폭포, 김수영.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자나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진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폭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모습, 인생의 가치, 또 사회적인 의미를 김수영 시인은 담았습니다. 특히 고든 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다. 또 고든 소리가 고든 소리를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바른 말이, 바른 책임의식이 역사를 제대로 가게 하고 역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볼턴의 음험하고 불순한 회고록, 거짓말과 위선, 독선과 교만으로 가득 찬 회고록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볼턴의 그런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많은 것들을 잊게 됩니다. 도리어 볼턴의 회고록이 역작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주인은 대한민국이고 우리 한국인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유와 평등, 또 한반도와 전 세계 지구촌의 가치를 높이고 자유를 펼쳐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 반성하십시오. 존 볼턴 무릎 꿇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아베 석고대죄하고 눈물을 흘리며 참여하고 회개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욱더 열심히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 세계 정치, 또 세계 평화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우리는 한반도의 가치, 한반도가 세계사 속에서 해온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시사도민고 김웅 교수의 이슈 존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정파적, 정략적 악용을 하는 그런 정당, 또 세력, 집단, 언론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자유를 위해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시사도민고 김홍국 교수의 이슈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위 잘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